정부가 주택 공급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6개월 유예했지만 시장의 혼란은 여전한 모습인데요. 자, 그래서 대표님과 시장 상황 살펴보려고요.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어쨌든 지난주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그렇죠. 사실 이런저런 얘기들 이제 또 많았던 최근에 이제 또 이슈 중에 하나일 텐데, 자, 어쨌든 이게 또 유예,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안 하겠다는 거 아니죠. 어쨌든 6개월 정도만 이제 유예하겠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또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잘 하려고 하면 분양가 상한제가 6개월이 유예됐대. 이러고 끝나면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흐름을, 어떤 영향을 가져올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꼼꼼하게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것을 전망해보고 체크해보고 이런 후에 이제 투자에 나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그 방법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분양가 상한제 발표가 됐죠. 유예하겠다고. 자, 그런데 지금 정부의 발표를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좀 이렇게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했죠. 10월 말 시행령 개정 후에, 자, 이게 또 중요하죠. 그러니까 민간 택지까지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하는 거, 지금은 이제 공공택지는 이미 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시행령을 개정하는 거는 일정대로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 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고 하는 법적인 제도적 장치는 10월 달 예정대로 마련을 하고 가겠다. 요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시장 상황을 감안해서, 그렇죠. 처음엔 이 분위기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무조건 10월 말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나온 거는 시장 상황을 감안하겠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지금 정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해도 될지 안 될지 이 부분도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으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볼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시장 상황을 보고 나서 바로 하겠다는 거 아니고, 또 하나가 협의를 하겠다. 네, 이 협의라는 거는 관계 부처의 협의가 되겠죠. 당연히 국토교통부하고 또 기획재정부라든지 아니면 또 정부 여당, 또 청와대, 이번에 그 김상조 실장 같은 경우에도 청와대 쪽에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또 발언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관계된 어떤 국가의 기관들이 협의를 해서 정말 이거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또 하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에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적용할지 검토하겠다, 이 얘기죠. 자, 이 검토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든지 국토교통부 장관이라든지 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정심이라고 하는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이번에 동별로 지금 구 단위별로 하는 거에서 지금 동별로 세부적으로 핀셋 가는 거는 거의 일단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어느 동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하겠다, 이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단계들을 지금 많이 나열을 해놓은 거죠. 시장 상황을 감안하고 또 협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하겠다라는 거니까 결국 6개월 후에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이 좀 프로세스들이 좀 남아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단지,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을 받은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시행 후에 6개월까지 유예하겠다. 아니, 지금 위에 얘기하고
아래 얘기하고 약간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는 시행령 시행에 6개월 인가. 그러니까 관리처분계획 인가 받은 곳만 해당이 된다 이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안 받고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적이 분양한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관리처분 계획을 받고 나서도 보통 이주하고 철거하고 나서 한 2년, 3년 동안이 걸려야 뭐 보통 일반적으로 분양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관리처분 계획 인가단지에 대해서 뭐 연기를 한다라는 건 사실상 이제 연기를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이 이렇게 헷갈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뭐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죠. 이 정기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하겠다라고 하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행령 개정 후냐 8월 10일 날 발표한 이후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으니까 딱 끊어서 얘기를 물어본 거죠. 질문을. 내년 4월까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 실시하지 않는 거 내년 4월까지 연기하는 게 맞느냐 이렇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그냥 직설적으로 물은 거죠. 돌직구를 던진 거죠. 자, 그러니까 김현미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상 그런 셈이다. 네. 물론 이 대답도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실상 그런 셈이라는 거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를 받은 곳들이 일반적으로 분양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어쨌든 간에 사실상 내년 4월 뭐 말까지는 뭐 유예를 하는 거다. 이렇게 결론이 났다. 이렇게 한번 팩트 정리를 한번 하고요. 자, 그다음에 유예를 이 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서울 집값이 작년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7월부터 계속 어떻게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좀 이렇게 흘렸었죠. 그러면 약간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잡힐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 그런데 오히려 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면서부터 오히려 새 아파트들 또 청약 경쟁률들이 계속 올라가면서 오히려 군불을 떼고 불을 지피는 꼴이 되면서 오히려 지금 현재는 서울의 집값이 작년 수준을 넘어서면서 뭐 정말 최강 9.13 대책 아니 뭐 그냥 1년 지금 지나고 나서 그때보다 더 올라갈 것 같으면 9.13 대책을 왜 했느냐 이런 뭐 볼멘 소리까지 나올 것처럼 무용론까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정책 당국에서는 조금 부담이 됐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뭐 가장 중요한 게 이거겠죠.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라는 거는 서울 안에서 우리가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무슨 뭐 새로운 택지를 개발해서 하는 방법이 없죠. 뭐 다 집이 이미 들어차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과 재개발 외에는 새로운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다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재건축, 재개발 단지들이 모두 스톱을 하게 되면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새 아파트가 나올 수가 없겠구나. 이런 불안 심리가 불안 시그널이 계속 작동이 되면서 시장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됐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뭐 정책 당국자들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겠다. 자, 또 하나는 이거죠. 분양가 상한제의 역설, 패러독스. 그렇죠. 실질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하겠다라고 발표한 게 8월 12일이었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정책 당국에서 좀 안 했으면 바랐던 게 바로 서울의 평당 1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8월 12일 날 발표가 됐는데 서울에서 3.3제곱미터당 평당 1억 원 실거래가가 확인됐던 게 정확하게 8월 14일이거든요. 자, 이렇게 따져보면 12일 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하겠다고 확정이 되면서 지금 그 전까지는 뭐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뭐 정확한 적이 없었다면 자 12일 날 딱 확정이 되고 나니까 오히려 14일에는 그렇다면 앞으로 신축 아파트들은 엄청나게 올라가겠구나. 특히나 이제 이게 이제 반포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였죠. 전용 59제곱미터 24평형이 23억 9,800 그러니까 24억에 사실상 거래가 되면서 평당 1억이 됐던 이런 부분들도 뭐 실질적으로 이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하겠다는 것도 강남 쪽의 부동산, 강남 쪽의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거였는데 오히려 시장에서 반응은 패러독스, 역설적으로 오히려 더 올라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유예의 배경이 됐을 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예가 이제 실효성이 있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자, 관리처분인가 그 분양 전 사업장이 지금 61곳 정도 됩니다. 자, 서울에. 자, 근데 이게 한 6만 8천 가구 정도 되는데요. 자, 일단은 조기 공급 효과가 있을 거다. 뭐 정부 측에서 예산을 하는 거죠. 자, 6개월 정도 시간을 줬으니까 6개월 안에 하려고 하는 데들은 재건축 빨리빨리 진행해라. 자, 그 효과가 나타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반대쪽에서는 혜택 받는 곳이 극히 일부밖에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관리처분인가 계획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실제 분양까지 가려면 일반적으로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이주나 철거가 아직도 안 돼 있고 관리처분 인가만 받은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효과가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재건축 쪽 시장이 반응을 하는 거는 실제로 서두르자 이렇게 지금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이주나 철거가 이미 완성돼 있는 곳들이죠. 둔촌주공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겠죠. 여기에다가 지금 잠실 쪽 같은 경우에는 진주, 미성, 크로바 이런 쪽이 되겠고요. 여기다 이제 반포 쪽 같으면 지금 그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그쪽에 경남하고 신반포 3차 그러니까 레미안 원밸리 들어오는 바로 그쪽 그다음에 반포 우성 같은 이런 쪽들이 되겠고 또 여기에다가 지금 뭐 재개발 쪽에서 만약에 보자면 동작 쪽에 지금 흑석 3지구 같은 이런 쪽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주나 철거가 다 이루어진 이런 쪽들은 당연히 6개월 안에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자는 분위기가 좀 나타나고 있고요. 자, 여기에다가 애취유지 규제 그러니까 지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실상 분양가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되나 뭐 별 차이 없다. 뭐 특히나 이제 반포주공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왜냐하면 반포주공은 지금 뭐 또 소송 중이기 때문에 약간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후폭풍들 또 체크를 해보면은요. 자, 일단 송파 쪽의 주간 변동률이 0.14%까지 지금 갔습니다. 그 전에가 한 0.02 정도 됐으니까 갑자기 한 7배 정도가 뛴 거죠. 주간 변동률로 본다면. 자, 매매 수급 지수가 강남 4구 쪽에 102.6. 자, 동북권 쪽 그러니까 지금 뭐 광진구라든지 아니면 지금 동대문구라든지 지금 노원이라 이런 쪽들 동북권 쪽이 지금 101. 자, 그 100이 넘어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 11개월 만에 이렇게 사고자 하는 매매 수급 지수가 100이 넘어갔다라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고 더더구나 지금 둔촌주공이라든지 개포주공 1사단지도 지금 이미 또 그 이주 철거가 됐으니까요. 자, 이렇게 이주 철거가 다 된 쪽들은 지금 호가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국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면은요. 자, 상승하고 관망 이렇게 지금 계속 나타날 텐데 개별적 상황에 따라서 계속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겠습니다. 여기에다가 그렇다고 해서 비수혜 단지 이번에 뭐 유예가 안 되는 쪽이라고 하더라도 급매물이나 가격 하락이 갑자기 있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이걸 기다리는 것도 조금 뭐 상황에 맞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동자금 지금 1117조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저금리 상황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강남 선호라는 이런 3요소가 지금 계속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의 어떤 뭐 약발이라 그럴까 그 효력 같은 거는 조금 미미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여러분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